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다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35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통한 자금 융자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 지원 사업 중에서 자금 지원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육성 자금 지원과 특례 보증 지원, 네, 동반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네, 육성 자금 지원은 경기도에서요 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협조 융자가 있고 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네, 기금 융자는 고정금리 2.55%고요. 네. 협조 융자는 2차 보존을 해서 약간 이자율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두 가지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례 보증은 말 그대로 담보 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줌으로써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여러 은행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특례 보증 지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 특례 보증에서는 이율이 어떻게 돼요? 이윤은 이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예, 지원하는 거예요? 3억을 만약에 응, 보증을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럼 응. 3억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보증만. 예. 다음은 동방성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IBK 은행, 기업은행과 1대1로 자금을 조성해서요 기업체에게 대출을 해놓은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차 보전처럼 이자율을 좀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보통 시중보다 한 1.3% 정도 더 저렴하게 이 제도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시은행에서는 너무 이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고정금리인가요? 요거는 뭐 그 당사자들이 이제 어느 금융권을 이용해서 이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대출 받는 과정에 보증을 요구하잖아요, 보통. 네, 네. 또 이제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기도 하고 이게 네, 이 네. 보증력을 이제 보충해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이게 더더욱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개인의 신용과 매출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예, 그렇죠. 뭐 그는. 여기는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고정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그런 비율을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도 네, 그렇죠. 그건 개인의 그 평가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예. 아무튼 요새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보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이 있고 수출 영역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350페이지) 맨 하단. 이 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요. 네. 해외 개떡찬 운영하고 수출 역량 강화 지원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수출 쪽 지원 사업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해외 개척품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건지. 먼저 해외 바이어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해외에 지금 그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시에서 하시겠다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음. 위탁을 사업하게 되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문가들과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잘 연결을 해주셔서 해외로도 나갈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산단에서 의료 복합 클러스터 조성이 있어요. 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아주대학병원하고 이행 협약을 체결했죠. 네, 맞습니다. 그 이행 협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 책임에 대한 규정사항은 정확히 명시했나요? 네, 서로 약속을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규정을 그냥 했습니다. 합의하고 이행 합의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분명히 전에 우리 때 보면 아주대학병원하고 MOU도 했어요. MOU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냥 이게 협약이 아니라 이행 합의라고 했으니까 분명한 합의서는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하셨나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행 협약 단계는 이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제재나 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후 절차가 이제 토지 공급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 성격의 이제 그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근데 여기는 이행 조치가 협약 나가더라고요. 체결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단계별로 그 이행 협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협약은 협약이지만 그 안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아직 계약적인 부분까지는 좀 약하다고 보고 요게 이제 뭐 토지 공급이라든가 이런 또 그 건축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행이 될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센 이제 그 협약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다고 할 정도면은 분명히 이거는 돼야 되는 사업이지. 예, 이거는 뭐 의원 말씀대로 이제 그 방향에 대한 그 의지 확인이나 이런 그 조치는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그 부분을 저는 묻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냥 협약이다, MOU다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예. 결국은 꼭 할 수 있다 서로의 어떤 협약 이행 협의가 됐으니까 예.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 지난번에 그 아주대학교 병원장도 우리 시를 방문을 해서 네. 현장 확인도 다시 하고 이제 그 이행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또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카이스트 연구소 캠퍼스 실시 협약이 있어요. 여기는 협약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단체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단체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학과 대학원이 같이 다 오는 거가 되고요. 그 요거는 뭐 391쪽에 보면 그 얘기가 좀 나와요. 평택시 카이스트 삼성전자 해가지고 캠퍼스 건립에 대한 실시 협약에 대한 뭐 자세히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석박사하고 연구단체하고 학생들이 온다는 그런 협약이었냐 이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제 이행을 할 거고요. 다만 지금 그 토지 공급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계획은 뭐 그대로 다 가는 거로 좀 지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산하 학생들도 오고 연구단체도 오냐 이거를 확실히 해야지 예, 됩니다. 그거는 뭐 확실한 겁니다. 예. 이거 안 해놓으면 또 연구단체 와야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네, 그쵸? 그것만 오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예.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던 또는 카이스트 인재가 와서 또 삼성전자와 일을 하던 우리가 거기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해서 7천명, 8천명 오는 학생 규모라고 제가 여기선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런 의지 부분에 대한 확인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협약도 다 이루어진 거고요. 그거는 뭐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브레인시티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됐죠? 산업단지가? 네, 1단계는 64% 진행이 됐고요. 2단계는 49%가니까 2단계가 브레인시티 PF 주고요. 1단계가 평택도시공사 산업단지의 용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0일이면 산업단지가 다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예, 되는 거죠. 확실히 준공이 돼서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은 그거를 또 산업단지에 들어오실 분 사업가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분양을 분양은 해야 이제 되고. 분양은 뭐 연말부터 이제 분양 계획이 나갈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는. 예, 저번에 10월 달에 이제 그 산단 계획이 이제 변경 승인이 돼서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산업단지 분양은 뭐 12월 달에면 뭐 자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하반기에 1, 2단계 지금 산업용지 분양 예정이라고는 써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안 나가갖고 걱정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네. 많이 있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조속히 분양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12월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좀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한 체납 기동반 직원 충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덕까지는 현장을 안 갔다 그랬는데 앞으로 가실 건가요? 이 체납기동반은 지금 작년 회기 때, 그러니까 저번에 회기 때 그 체납기동팀 우리 이관우 의원님께서 5분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 시의 조직과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서울의 38기동팀이라고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사실 체납기동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네.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네. 현재 이제 총무과에서는 저희한테 팀으로서는 좀 어렵고 네. 직원만 2명 정도만 충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지금 승인받은 상태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간제로 일단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원을 보내주신 건가요? 직원을 2사람을 두 채용해 사람을 해서 준다고. 그럼 예. 현장 징수를 좀 하시려고 하나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 2사람들은 좀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네. 현장 징수로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우리가 보고받았을 땐 코로나로 못 갔다. 그건 저 문화평만 체납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 거 관리 네, 다닌 예. 거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현장 징수 활동을 해서 고액 네.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지금 징수를 하려 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게 뭐 서류나 공고 뭐 계속 이것만 갖고는 지금 안 될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반 운영.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요건 이제 500만 원 이상을 사실은 체납 기동팀이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원만 충원을 하다 보니 네. 그 인원을 통솔할 수 있는 팀장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징수과가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네. 지방세 징수팀하고 세이시 징수팀 그 팀장들과 그다음에 송출, 안출, 세무과의 징수팀장들 중심으로 네. 그 팀원에 대한 고액 체납자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 현재 지금 2명을 채용을 하면은 네. 그렇게 반을 통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올해는 한번 현장으로 가는 징수팀을 한번 잘 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에도 제가 자료 받았을 때 그 고액 체납자들이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체납자가 저희 고액 체납자가 지방세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평균 60%가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 사실은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거에 추징에 따라서 거의 보면 세무서 같은 경우는 5년 끝날 쯤에 이렇게 추징을 하다 보니 네. 기존에 사업했던 사람들이 다 폐업이 되고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후에 체납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행불자들도 있고 사실상 부도나 폐업에 의해서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고액 체납자가 많이 늘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이 저기 580페이지 보면 그 내용은 쭉 있는데 그 뭐랄까 의도적인 폐업이나 부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말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까지 이거를 자,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찾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면은 네. 그 뭐 건물이나 또 토지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중요한 거는 뭐 폐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말 그대로 없는 법인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페이퍼로만 있는 거지 뭐. 네, 예. 네. 그래서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인은 이차납세물을 그 대표자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차납세물 여부도 확인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결손 처분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정리 보류라고 바뀌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 다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거 미리미리 가서 저기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년씩 돈을 쓰고 다 살아 멀쩡히. 근데 세금은 안 내고 부도를 냈다 그러고 그런데도 좋은 애자차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기동팀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 뜻을 저희가 총무국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네. 그 부분이 좀 실현이 안 돼서 현재 그러면 있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팀장 중심 체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꾸 충목을 잃는 식의 멘트를 많이 해서 아니 근데 다른 시도 이제 막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1그룹 10개의 시군 중에 저희만 체납기동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제가 쭉 찾아봤더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세수가 꽤 많은데 이런 게 좀 그 기동대로 움직여서 뭐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을 만약 걷어낸다면 그거는 해도 남는 거는 아닌가 싶은데 또 한다 그러니까 잘 됐죠 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그럼 노력을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세종과, 그리고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종합관제사업소 그리고 본청 관할 읍동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